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의 이유진 차장 전화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이유진 차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상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 상조 서비스 관련해서 피해 구제 신청한 소비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네, 2016년 창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강화되면서 상조업체 수가 감소하였고, 이와 함께 상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도 매년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171건이었고, 올해에는 11월까지 총 14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피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건 참 좋은 현상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특정 상조업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좀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강라이프라는 상조업체인데요. 앞서 상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강라이프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2020년에는 2건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에는 11월까지 45건이 접수되어 작년보다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피해 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한강라이프 피해 구제 신청건의 97.8%가 해지 및 환급 지원 관련 피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사례들이 접수가 됐습니까? 한강라이프의 환급 지원에 대한 대부분의 피해 내용은 수개월이 지나도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2013년에 한강라이프 상조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총 100회를 완납한 후에 2021년 8월 한강라이프에 계약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9월에 환급해주겠다. 그리고 10월에 환급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환급 예정일을 수차례 변경하고 환급을 계속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 소비자는 2021년 11월 말에는 환급하겠다라는 한강라이프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이 또한 이행되지 않아 약 4개월이 지나도록 환급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소비자가 계약 해지 신청을 하면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그러나 한강라이프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즉각적인 환급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강라이프 계약 해지 및 환급 지원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런 상조업체가 좀 영세하거나 그러니까 전혀 처음 들어보는 그런 상조업체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 그런 상조업체라면 이렇게 지속되다가 또 갑자기 폐업하거나 뭐 부도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소비자들은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상조업체의 부도, 폐업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이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조업체로 하여금 은행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소비자가 내는 회비를 상조업체에서 모두 관리할 경우 업체가 폐업했을 때 소비자는 회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전혀 없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내는 회비의 절반, 50%를 반드시 은행에 예치를 하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피해보상보험 계약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피해보상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폐업을 하더라도 그동안 납입한 회비의 절반을 은행 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간혹 상조업체에서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자신이 납입한 회비의 절반이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잘 예치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50%를 환급받는 것보다 상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싶다라고 이제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폐업한 상조업체에 납부했던 그 회비의 50%, 즉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납부를 하면 네. 기존 상조회사에 납입했던 금액 전액을 인정받고 다른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조 서비스 가입을 아예 할 때 정말 꼼꼼하게 좀 잘 확인을 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가입 전에 어떤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가입하시기 전에는 무엇보다 가입하려는 상조업체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조 서비스는 미리 회비를 내고 나중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네. 오랫동안 회비를 믿고 맡겨도 되는 업체인지 자산, 부채 등 기본 재무 현황, 회계 감사 결과, 법 위반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해드린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이 잘 체결되어 있는지, 선수금 보전 현황은 어떠한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이러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보 공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메뉴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조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는 계약 기간, 납입 금액, 환급 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사은품으로 가전제품을 준다고 해서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은품, 공짜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매월 납입해야 하는 회비가 얼마인지 상조 회비와 가전제품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는 계약은 아닌지 꼭 확인하신 후에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상조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돈을 내고 당장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내고 언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에 내가 돈을 매달 내도 되는지 회사가 얼마나 그만큼 탄탄하고 건강한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왕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챙겨야 될 것들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장내 등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먼저 상조업체 직원을 통해서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당시 교부받은 상품 약관, 상품 설명서 등에 안내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 기본 서비스로 제공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권유하면서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내가 만약에 가입했던 상조 계약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상조 업체 자체가 폐업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피해 구제 신청하면 되나요? 먼저 상조 계약 해지, 서비스 불이행 등 상조 서비스 관련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나 소비자24 모바일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입하신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피해 구제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구제 신청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 당시 받은 회원 증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셔가지고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이 은행인지 공제조합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해당 기관에 피해 보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내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네. 상조업체의 부도 폐업 등 보상 관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서 해당 업체의 회원들에게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피해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조업체에 등록된 회원 정보를 최신 정보로 수정하여 보상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금융보험팀 이유진 차장이었습니다.